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간절하셨어요. 그죠? 이 5시간 동안 마이크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마이크 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6개, 7개 시군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 교육 활동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자랑스럽으시죠? 서로 친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리산을 전부 등에 이고 어디서 보든 지리산에 이제 권인데 제가 지리산권에 있는 그런 많은 저는 이제 하동도 하고 다 가보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은퇴해서 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뭐 둘레길까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웰빙이다 뭐 이런 거 또 도시에 살던 사람들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지리산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주해서 하시는 분이 TV나 신문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역시 아마 우리나라의 지리산은 진짜 명산 중에 명산이니까 지리산의 정기를 이어가서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복 받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축제도 또 지리산권에 계신 분들이 축제가 상당히 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강원춘향교육부터 해서 지리산 하동 그 다음에 뭐 이쪽 삼청 반방 약속 축제라든가 이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오늘 뭐 일단 축제 정책에 대한 부분은 맨 처음에 앞에 말씀드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경제적 활성화 뭐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5시간 동안 지금 이제 다 써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더니 좀 일찍 끝내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시 반까지 그 대신 이제 1시간 한 1시간 하고 싶으시고 1시간 하고 싶으시고 10분씩까요? 15분씩까요? 20분이요. 20분은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20분은 거의 죽으실 거예요. 그죠? 뭐 어쨌든 적당히 한 10분 쉬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많은 관계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여러 축제에 대해서 또 여러분 우선 축제 들어가기 전에 여수 엑스포를 내일 모레 가시네요. 여수 엑스포를. 경력 들고 왔습니다. 여수 엑스포 안 갑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다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여수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다. 힘들다는 게 뭐죠? 구경하기 힘들다? 구경하기도 뭐 힘들고 그냥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큰 것도 장난 끌어줘야 돼. 그거 말고 여수 엑스포의 컨텐츠에 대해서. 여수 엑스포에서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약하다. 약하다. 기대에 비해서 좀 약하다. 엑스포라는 것도 하나의 축제 이벤트에 하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광의로 봤을 때 축제도 엑스포도 하나의 축제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축제라는 것은 이제 엑스포적인 성격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엑스포는 축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엑스포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인데 자기의 문화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엑스포죠. 그러니까 일반 물건 전시, 상업형 그런 엑스포 전시 전람회가 아니고 자기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자기의 문화를 뭔가 상품화해서 보여주는 거. 이거 이제 우리 여수 엑스포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수 엑스포를 저는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아니 도대체 영상관 저희 말하자면 뭐 영화관을 한 100개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각도 지자체관을 또 들어갔어요. 전부 영상관으로 처리를 한다. 어떻게 영상으로 모두 문화를 자기네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또 하나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끝나간 다음에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게 뭐 2조인가 3조인가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과연 저 엄청난 덩치 큰 저 시설을 어떻게 해야 저기서 수익성이 날까 하고 걱정이 태산났습니다. 특히 여수에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길래 그게 과연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작게 하시는 여기 아마 지자체에서 축제 예산 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넘는 데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20억 넘는 데. 하동은 얼마예요? 예산이? 야생천만 진짜 9억 3천이면 그죠? 10억이 안 돼요. 20억이 안 돼요. 그죠? 그런 작은 것에 실제로 하동에 100만 명 넘죠? 야생천 축제, 문화축제. 관광객. 올해 47만 명 왔습니다. 100만 명 안 돼요? 그래요? 좀 1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그거 보세요. 47만 명이죠? 거의 뭐 한 10억도 안 들어가지고 무슨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 큰 시설이 없잖아요. 그죠? 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속에서 진짜 우리의 어떤 문화 산업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문화가 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성공적인 어떤 그런 관광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정책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축제란 뭐냐? 여기서 축제를 실제로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계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축제를 담당하시지 않으시거나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죠? 예. 네? 직접 만나는 안 해요. 아, 예, 직원. 예.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럴까봐 축제가 뭐냐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내일 또 더 자세하겠지만 제가 이제 크게 축제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축이라는 것과 제라는 것으로 나눠지죠. 축이라는 것을 이제 축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축제의 축자. 이게 이제 축하고 제. 이거 제사의 제자죠.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축은 어떤 일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축이라고 하죠. 제는 어떤 대상을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네, 어떤 아니면 우리 비가 안 왔을 때 기우제 지내듯이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축제라는 것을 왜 축제라는 용어를 썼냐면 뭔가 축하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즐겁게 놀잖아요. 축제 축하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막 즐겁게 술도 먹고 좀 놀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시작한 게 축제였습니다. 옛날에 가령 고구려 시대 때 동맹, 그 다음에 부여의 연고 이런 것들, 소위 말하면 1년 내내 농사짓고 농사진 수확물을 가지고 한 천신에게 우리 이제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잘 지은 곡식을, 지은 곡식을 드시고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하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죽은 사람 사치는 신이고 우리가 띵까띵까 먹자. 그동안 너 고생했어. 하고 띵까띵까 놀아게 축제해주고. 그렇다면 결국 축하해서 우리가 우리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놀아보자 하는 자기 축하의 의견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내부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동지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단오제, 동제, 풍년제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지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놀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마을에서 마을잔치 ጥቀጥቀ 하다 보니까 옆마을 사람들도 오라 그러고 뒷마을 사람도 오라 그러고 아니면 전국 관리들도 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와봤더니 여기 이 마을 진짜 재밌게 노는구나. 이거 좋은데 하고 사람들이 와서 어쩌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니까 돈도 좀 쓰고 가고 그리고 기쁨도 내고 그러더라. 이거 괜찮네? 사람 불러다 모으니까 그 사람이 돈 좀 쓰고 가는구만. 좋다. 야, 그러면 사람이 많이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또는 우리 군에 와서 우리 시에 와서 많이 딴 데서 와가지고 똑같이 놀면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쓰고 가면 우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내가 좋고 그런 거 아니냐 해서 다른 외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그런 경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부 지향성이다. 그래서 축제는 두 가지가 있죠. 내부 지향적인 게 있고 외부 지향적인 게 있는데, 문화부에서 문화관광 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문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부 지향성이죠. 우리의 문화니까. 그런데 관광자가 문다는 건 뭐예요? 외부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화관광 축제는 뭐냐면, 참 여러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또는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성을 기초로 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모아서 경제 활성화해라 하는 의미에서 문화관광 축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부 지향성인 것만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게 더 훨씬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걸 다 통달해서 미국의 한 교수님이 축제란 뭐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준 게 있어. 아주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돼 있죠. Public Themed Celebratio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지만 가장 심플하게 정의됩니다. 퍼블릭이라는 뭡니까? 모두 함께하는 뜻이죠. 거기에는 지역민도 있지만 외지인도 있죠. 그 다음에 theme,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따라서 주제 없이 그냥 이것저것 갖다 맹탕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축제는 일정한 주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주제는 지역성이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강력한 참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셀러브레이션, 축하에 즐기는 거다. 그래서 이 즐긴다는 건 뭐예요? 재밌어야지. 재밌어야 즐길 거 아닙니까? 즐길 수가 없어요. 가령 옛날에 충청부터 영동 난개국악축제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난개국악축제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국악을 공연합니다. 국악축제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악이 얼마나 돌릴 수 있습니까?
영산해상 같은 거 한번 시작하면 의미 하나가 쫙 똑같은 의미 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기해서 보다가 점차 5분 후에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그렇지만 영동에 계신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야말로 우리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문화작품인데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하고 열심히 그걸 했어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영동에서 이 점점 맨 처음 영동 난대국악 축제는 굉장히 좋은 축제였어요. 사람도 많이. 그 당시에는 다른 축제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껴서 간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 많이 재미있는 책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영동 난대국악 축제를 가리라. 그래서 영동에서 고민을 했죠. 저도 그때 많이 이제 영동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그때부터 그냥 현대적인 걸 바꾸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예, 음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국악이라는 것을 재해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은 영동 난대국악 축제가 재미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이셨어요. 바로 뭐냐? 셀레브레이션은 즐겨야 돼. 재밌어야 돼. 그래서 뭐는 많은 축제학자들이 축제는 딴 거 없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어야 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제의적 의미 이것보다는 축제 그걸로는 즐기는 의미가 훨씬 강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 축제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축제라는 게 뭐예요? 내부 시향적입니다. 지역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주민들이 그래 우리 동네는 여기 하동 야생차 축제에서 오셨으니까 하동 야생차 축제는 하동은 워낙에 야생차 참여하시기 많다. 그런데 보성 녹차 다양제가 훨씬 유명했어요. 예전에는 보성 다양제가 훨씬 유명했습니다. 하동은 어떻게? 그런데 보성 다양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차맛을 하는 일부는 주인들만의 축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업적 축제가 되고. 근데 하동 야생차 축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동 야생차 문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지역 축제에서 그냥 주민이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하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역 축제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관광 축제야. 관광은 뭐예요? 외지인들이 와줘야 돼요. 외지인들이 와주는 관광 축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과연 우리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축제를 만들다 할 때 이게 바로 외지인들이 과연 즐거워할 것이냐 라는 걸 고민을 해요. 전에 말씀드린 영동 난개국악 축제도 그냥 우리 문화다라고 주민들은 다 이해하셔 하고 국악만 하다가 결국 외국인들이 외지인들이 오지 않는 축제가 된 거죠. 그러면 외지인들이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소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1차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돈을 쓰게끔.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치료 시간을 길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꾸 오게 하든가. 두 개죠. 돈을 많이 떨구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 시간을 길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꾸 오게 하든가 두 개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자꾸 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상거리를 만들어주고 추억거리를 만들어서 그래 내년에 또 가야지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 예로 화천의 산천축제라고 아시죠? 워낙 유명한 축제니까. 제 친구가 화천에 산천 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화천 산천 축제 한번 가볼 만하냐? 가봐. 그거 뭐 하냐? 가면 얼음판 위에서 구멍 뚫고 산천어 잡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야, 그거 재밌겠다. 낚시하는 거니까. 잘 잡히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잘 잡는 사람은 잘 잡고 못 잡는 사람은 못 잡는 건데 일단 너 잘해봐. 그랬더니 알았어. 놀러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냐 했더니 씩씩거리고 막아놨어.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집 많이 잡은 사람이 한 마리 요소가 간신히 구워서 못해. 승질이 나가지고 나 내년부터 다시 안 가. 다시 안 가. 그래? 가지 말든가. 그랬더니 그 이듬해 야, 나 갈 텐데 방이 없다고 구해주라는 거야. 너 안 간다며. 내가 작년도에 못 잡은 게 한이 돼서 그동안 연구 좀 했대. 어떻게 산천을 잡을 것인가 연구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비법을 터득했대. 인터넷을 뒤져봤다고 하겠지. 그래서 자기는 오래 잡을 수 있겠대. 그게 갔어요. 가가지고 22마리 잡았어. 근데 그 비법 때문에 잡은 게 아니고 잘 잡았어. 산천어를 풀어제기는 바로 이거에 잡았어. 산천어도 재밌는 게 있어요. 산천어를 딱 풀면은 맨 처음에 애들이 굉장히 한 며칠을 굶어 있어요. 굶어 있죠.
그러면 걔들이 오자마자 이제 먹이가 있으면 막 먹어야 돼요. 근데 요게 계속 한 바퀴 돌면 거기에 좀 많게 해서 준다. 이제 먹을 게 떨어지게. 다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배부르기 시작해서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다음부터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산천어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그 조기 위치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그건 일찍 가야 되죠. 웬만한 사람 다 아니까. 예, 얘는 새벽 같이 가가지고. 숨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또. 그 이듬해는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화 또 가. 그래서 아주 매년 갑니다. 이게 바로 재밌게 추억이 남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예,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예, 어떨 땐 잘 잡고 어떨 땐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가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경제효과에서 사실 얘기했죠. 자,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고 만들어 나갈 때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할 거냐? 물론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이 좋아야죠. 그래야 관광객도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그야말로 관광축제가 해놨습니다. 관광축제. 따라서 야 우리 지역 주민만 잘 먹고 재밌으면 되지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결국 외지인들이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지역축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1995년에 이천 도자기 축제가 처음 생깁니다. 그러면서 축제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축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그때 이천 도자기 축제가 굉장히 성공을 해서 문화관광이 1996년부터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제 이 당시에는 민선 때 아닙니까? 민선 지자체니까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뭐 몇 분 안 들여도 사람이 몇십만 명씩 오거든요. 이야 이거 괜찮네. 우리가 뭐 몇십만 명씩 끌려면은 뭐 관광시설 잔뜩 만들어야 되고 막 오늘 막 수백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역 축제 한 그것만 딱 집어넣으니까 몇십만 명씩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그거 좋네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주도의 축제가 그때 시작이 되죠. 그런데 관주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축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제 우리 시장군수님께서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야 축제하고 안 들어가서 축제 담당 공무원들 선정하고 해서 주로 이제 문화관광과나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야 축제를 만들어야 돼. 그 뭐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인 축제도 있는 거 같고 우리가 또 대체 뭘 만들어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녔겠죠. 해외 축제도 다니고 다녀보니까 야 저것도 좋아. 야 요거 저 프로그램 괜찮네. 저 프로그램 괜찮아. 그래. 그래갖고 그걸 자꾸 갖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 문화 특성이나 이거 고려하지 않고 야 어디 축제 갔더니 그게 대박이더라. 야 그거 갖고 오라. 그거 하자고. 야 어디 갔더니 그거 좋더라. 야 미국 갔더니 어디 영국에 축제를 갔더니 그거 좋더라. 야 그거 갖고 올라.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아무리 야 그래도 민선관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이 이쁜 여자들이 딱 하면은 관광이 좋아할 거 아니냐. 또 야 도저히 손님이 모르구나. 그럼 연예인 불러라. 연예인 부르고 말이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거기 문화가 없고 그냥 여기저기 베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라는 것, 문화를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베껴 쓰는 거. 요즘도 마찬가지 베끼는 거 있어요. 요즘 각 축제장마다 항상 유행하는 패션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패션. 요즘 제가 축제 갈 때마다 축제장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것도 하나의 패션인데 외국 풍물 판매하는 데 있죠. 판매. 베트남, 몽골 거기도 오는 사람들 제가 자주 봅니다. 이쪽 축제장 가서 반들하게 저쪽 축제장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 백화점 가서 네, 그런 게 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웬만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해준다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본 분이 저 축제도 가고 하동에서 본 분이 남원에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업자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아까 전에 변화가 됐어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하다 보면서 지역축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됐죠.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이유도 있습니다. 자,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죠, 지금. 네. 세졌습니다. 한동안 썼어요. 요즘은 그래도 자치단체장님이 상당히 많이 민간에 위임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가령 하천, 산천어 축제는 거기 정갑필 교수님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하천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이냐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많이 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간의 그 이야기도 많이 있고 민간의 관할 의미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움직이게 돼서 지금의 성공을 얻었어요. 근데 어떤 자치단체장은 업적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야, 뭔 소리야?
무조건 화끈하게 확 땡겨야지. 뭘? 야, 동원 좀 하고, 동원 좀 해. 이번에 축제하는 사람 없으면 아니야. 동원 좀 해라. 그 자치단체장이 야, 군수나 아니면 그 가령 뭐 도지사님이 오셨다. 도지사님이 오신다는 손님이 와장창 막 빠글빠글해. 근데 도지사님 딱 가고 나면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버립니다. 재미없죠. 손님이 뭐야? 다 동원된 손님들이죠. 동원. 예, 마을에서 각 읍면에 전부 100명씩 할당. 그러니까 몇천 명 바글바글. 그래서 다 끝나면 이제 도지사 가시면은 없어요. 손님이 싹 빠져가 나갑니다. 동원된 인물이니까 빨리 가서 밥해야죠. 가서 얼마보다. 이런 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제 담당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모험적이냐 아니면 안정주의적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험적인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이디어를 내고. 자체적으로 축제 담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또는 이제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면서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데 안정적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렵죠. 왜냐하면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잘하면 먼저 못하면 요걸 바가지로 먹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나고 평가회를 하시면은 잘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못한 부분만 뒷딱 까기 시작합니다. 딴 데서. 원래 못한 건 커 보이고 잘한 거는 우리가 다 현명했어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축제 담당 분들이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이 부족으로 갑니다. 딴 데서 검증된 프로그램에 검증된 프로그램. 소원지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등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발전이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1년에 3분의 1, 매년 3분의 1 정도의 프로그램을 바꿔요. 바꾸다 보면 사람들이 갈 때 작년도 프로그램과 올해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걸 느끼죠. 근데 그게 아니고 3년이든 10년, 5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죠. 와서 뭐 맨날 작년 했던 거 올해 또 하는데 뭐 작년하고 뭐 달라졌죠. 이게 바로 이제 안정적인 몸이입니다. 또 하나, 전문점인 축제가 있고 백화점인 축제가 있어요. 전문점이,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킬러 컨텐츠가 뭐예요, 도대체? 여기는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백화점을 차릴 것이냐, 전문점을 차릴 것이냐. 백화점은 여러 사람을 끌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죄 말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지죠. 안동국제탈출 페스티벌 갔을 때 제가 딴 거 다 좋은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제일 기분 나쁜 건 제가 안타까운 거. 국제탈출 페스티벌 딱 앞에 그 행사장을 딱 들어가서 그 강변부지에 쫙 그 부지에 쫙 하는데 이쪽은 물론 음식이지만 이쪽은 전부 체험 부스입니다. 체험이 한 200개가 넘어요. 근데 체험 부스가 완전히 뭐냐면 백화점 차린 것처럼 쫙 있습니다. 근데 축제를 체험을 하려면 내가 축제 체험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공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하면 딱 옆에서 하는데 거기는 딱 한 사람, 뭐 한 가족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쭉 가다 보니까 막 200개 넘는 부스 체험부터 쫙 붙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앉아서 체험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들어가서 옆에 낑겨 앉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관광객들. 그러니까 패스. 이거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한산해. 오직 재미가 없으면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 패스.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줄 서. 아이고, 한 번 더 돌고 가서 보자. 패스. 패스 하다 보니까 되네요. 패스 하다 보니까 끝!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체험하는 사람은 참 입에 백화점 차려놨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돼요. 탈출 공연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봅니다. 이게 바로 전문적인 백화점이냐? 그런데 김제 지평선은 좀 달라요. 거기는 한 체험 부스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예를 들고 두 가족, 10가족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 부스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 축제 운영방을 과연 공급자 시각으로 할 것이냐, 관광객 시각에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 공급자 입장, 그래, 야 이거는 즐길 수 있을 거야. 아 이건 뭐 우리도 즐거운데 뭐, 야 내가 보기엔 이거 괜찮은 거야. 웬걸 해봤더니 열어봤더니 사람들이 별 재미가 없어. 뭐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급자 시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객 시각에서 볼 때는 관광객에서 철저히 관광객이 뭘 재밌어 할 것이냐, 과연 이 관광객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떤 감동을 얻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지역 축제는 가치가 뭐 전통 문화를 요소에는 현대적 가치로 재생산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영동 난개국악 축제 같은 것들, 이거는 그냥 구강만 중에 하나가 관광객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바꿔야 되구나 해서 바꿔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 특성, 안동국제 안동 섬의 탈춤이라고 하는, 안동 탈춤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죠.
그 문화의 사회 탈춤에는 여러 가지 마당이 있어요. 과장이 있죠. 각각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죠. 예, 뭐 기생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스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땡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올해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가령 올해는 할미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할미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매년마다 바꿔나갑니다. 이러면 안동 바우덕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우덕이는 남산항패인데 남산항패는 5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번화제비. 번화제비라는 게 돌리는 거.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올해는 뭐 가령 이렇게 춘탁이. 네, 춘탁이다. 올해는 덮백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를 놓고 매년 돌아가면서 물론 다른 것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화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화적 공간들. 이것도 뭐냐면 지역민들이 안성 탈춤 안성 바우덕이 전수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바우덕 남산항 전수관에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가서 남산항의 여러 가지 놀이들을 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민들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그것이 축제 때 분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성에서 바우덕 축제할 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축제 문화교육. 이거는 바로 뭐냐면 김제치 평성축제처럼 농경문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농경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경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농경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을 교육시켜주고 그것을 또 놀이로서 풀어나가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농축제 문화교육이다.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있죠. 보령 워드축제 같은 거. 하천사진. 이건 완전히 인간의 원초적인 재미죠. 보령 워드는 보령의 문화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보령 워드 축제는 보령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보령의 앞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애들끼리 놀았던 거예요. 젊은 애들끼리. 그런데 애들끼리 젊은 애들끼리 놀게 하는데 그 노는 걸 되게 재밌게 놀더라 이거죠. 야 그거 좀 한번 화끈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보령 워드 축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가가지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냥 막 진흙탕에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초적인 재미가. 스페인 분열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도 마찬가지고 딴 거 없어요. 축제 프로그램 토마토 축제 프로그램은 딱 하나입니다. 토마토 던지는 거예요. 네, 토마토 던지는 거 그냥 던져서 막 토마토 싸움을 하고 막 던지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땡 하면 끝이에요. 땡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그런데도 350만 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던지기 시작해요. 한 년, 2년. 산천어 축제 뭐 있습니까? 그냥 낚시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 오로지. 아까 말씀드렸처럼 신경질 나게 만들고, 때로는 감동스럽게 아주 좋아하게 만들고, 소위 22마리 잡은 그 해에 22마리 다 먹고 하니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냥 잡는 재미예요. 22마리 어떻게 다 먹어요? 한 2마리 먹으면 끝나는 거. 바로 이런 게 이제 원초적 재미의 중이다. 자, 생각해보세요. 축제라는 게 꼭 우리의 문화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냐? 물론 지역축제의 경우는 문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광축제라는 개념으로 봤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장 원초적 재미가 뭐냐는 거예요. 술 먹고 그래서 저희가 울산에 고래축제라고 있어요. 근데 울산 고래축제를 갖다가 컨설팅을 하는데 갔더니 고래축제에 고래가 보여야 되는데 고래가 안 보여요. 고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 고래 보려면 배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고래 볼 확률이 15%가 안 돼요. 배 타고 나가는데. 고래 축제에 고래가 없어요. 있어요, 고래는. 고래 풍선. 네, 그거 고래예요. 그럼 고래 축제에 고래가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합시다. 뭐냐? 옛날 포경을 하고 따오잖아요. 포경은 고래가 잡히잖아요. 잡으면 와서 그날 완전히 그 고래 잡은 날은 뭐예요?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술고래 축제. 술고래. 예. 네. 근데 마침 그때 그 남구청에서 하거든요. 울산 남구청. 남구청장님이 술고래세요. 야, 그거 재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울산이 어차피 그 고래축제하는 축제장이 그 태화강이 그 도심을 지나가잖아요. 도심축제예요. 그러면 도심에서 그 앞에 태화강 넓은 공지에다가 완전 술판을 버립시다. 소위 말하면 독일의 oktoberfest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울산에서 나온 각종 술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헐판나게 고래고기와 함께 먹어내기자. 술고래.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좀 지르자. 고래고래 소리 좀 지르고. 얼마나 재밌겠냐. 이게 원초적 재미잖아요. 그
그러면 고래 안 가도 술고래들이 여기저기 많으니까 재밌을 거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뭐 우리 울산 사람들 좀 술주정맥을 맞은 거냐라고 난리쳐가지고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유망축제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그냥 축제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드디어 축제의 힘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게 바로 인간의 재미예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는 게 결국 뭐 역할이라는 거 뭐 보시면 압니다.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자랑스럽다. 그죠? 남원에 계신 분은 남원 춘향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죠. 남원에 계신 분, 남원에 계신 분. 네, 그죠? 남원 춘향. 남원 아가씨들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뭐 관광지 아니면 어디 그 여가 이렇게 관광지를 가든가 그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축제라는 요소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되는 그런 여가의 기회를 줬다.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군청 내부에서도 서로 계속 협조하고 하지. 또 민간단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조화와 소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와 문화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축제라는 것이 대단히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계가 없나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축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에 이천의 도자기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축제가 잘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그 시장님이 3연임을 했습니다. 3연임을 해서 장기 집권 후에 국회의원 지만 신발 쓰러졌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이천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시장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때 잘 성공적으로 했죠. 그래서 사실은 도자기의 원조는 어디냐면 왕실 도자기가 나오는 것이 광주입니다. 광주,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고 광주식 그 당시가 아니고 저기 경기도 광주고 거기가 이제 광주 도자기라고요. 일반 생활 도자기의 가장 그러니까 이런 그 도자기의 또 가장 그 원산지는 여주예요, 여주. 그런데 이천은 사실 도자기의 전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왕실 도자기. 그 다음에 일반 생활 그 양반들한테 공급하는 도자기는 여주요였어요. 여주요. 그 이천은 왜 했겠어요, 도자기 축제를? 그러다가 마침 이천에 몇 개 요가 유명한 분이 이주를 하셨어요. 넣다구나 해가지고 딴 데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 이천 도자기 축제를 하거든요. 지금은 도자기 하면 이천이에요. 근데 옆에 광주나 경기도 광주나 여주는 입이 휘날죠. 왜? 원래 원조는 우리인데 뺏겼다. 뺏겼어.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인들이 이미 전 국민이 이천이 도자기의 도시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지원했는데 보시면은 1900 처음에 8개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지금 작년도 올해 초에 전정되고도 작년 말에 45개 축제 총 67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내가 뭐 대표 축제 8억부터 해가지고 단기별로 기획별로 돈을 주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축제 담당자들은 이거가 아주 진짜 그야말로 아주 최대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냥 공짜로 돈을 주니까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그러시죠? 정부에서 돈 끌고 오면 뭐 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정이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1999년에는 평가위원들 제도에서 축제 참관 평가를 시작을 했어요. 1999년에 참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8년 정책부터 이제 대표 축제를 해서 2009년 축제부터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예전에는 최우수, 우수, 유명 얘기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대표 상품 만들자 대표 축제를 하나 하셨습니다. 이 대표 축제 만든 것도 사실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축제가 너무 많다. 전국에 축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축제가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떠들기 시작했어요. 축제가 너무 많다. 어떤 통계에 축제가 3,500개라다 아니다 6,700개라더라 뭐 말이 많아요. 전국의 축제가 뭐 세계 따라 다른데 전국 축제가 너무 많은데 완쪽한 땅들에 뭐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축제가 뭐 6천 몇백 개냐 3천 몇백 개냐 하는 거죠. 근데 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 국민들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음주감을 누렸던 진짜 흥이 많은 민족이 그냥 끼리끼리 놀겠는데 뭘 그걸 갖고 난리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완전 예산 낭비 아니냐. 예산 낭비다라는 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제 수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
줄여야 되니까 어디서 줄여야 돼요? 축제수 줄일 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축제수 줄 때. 중간에 멀쩡하게 놈을 줄여버리고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축제를 확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비축제라는 가정을. 야, 무슨 뭐 유망이 예비축제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20개씩 지원하는 예비축제를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요걸 좀 늘려줬어요. 그 대신 2개 선정의 대학교를 키울게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개죠. 네? 10개예요. 사실은. 10개를 만들고, 요거는 비슷하게 하고, 유망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비를 확 줄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를 줄여버리고 난 다음에 유망하고 조금씩 유망하고 조금씩 늘려주는 게 있어요. 조금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축제 제도를 없애면서 줄여버린 거죠. 다른 거 줄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표 축제 2개가 대표 축제는 8억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우수는 3억 지원하고 우수 1억 5천, 유망엔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 축제가 되면 그야말로 대표 선수니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 축제 처음 지정했을 때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국제 탈춤 페스티벌하고 보령 머드 축제가 대표 축제가 맨 처음에 최초로 됐고, 지금 거기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대표 축제 3번 하면 졸업을 되니까 이제 졸업하고 명예 대표 축제. 그래서 명예 대표 축제는 뭐냐면 그냥 홍보 지원을 해줍니다. 오늘 다른 예산 중에 홍보를 열심히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정부에 돈 안 주잖아요. 이제 대표 축제에서 이제 명예 졸업 탔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줄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늘리냐? 그렇게 못하니까 축제가 조금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가 나오죠. 야, 그거 지원하시니까 또 찌그러지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였는데 명예인데 이거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문화축제 지원 정책의 목적은 보시다시피 상품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고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관광 목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니까 가령 기획예산 아니 저기 경제 지금 뭐야 기획예산 경제 기획재정부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뭐 산업부 이쪽에서 하면은 돈을 얼마 벌어 이게 다 알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니까 당연히 관광 상품이 해야 되니까 관광은 또 특히 뭐냐 내국 관광도 있지만 외국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유치하게끔 해서 우리 관광 수입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는 상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파점식, 백화점식의 축제가 아니고 또는 자치단체장이 마을대로 왔다 갔다 아니 축제공무원이 진짜 소극적으로 하는 이게 아니고 그야말로 내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킬러, 대표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이게 두 개 목적이에요. 결국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래서 평가를 얼마나 관광객 유치를 했냐 얼마나 대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든 킬러 컨텐츠를 만들었냐 이게 축제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방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축제에 각 지자체 시군에 잔뜩 있는 거 웬만하면 그 중에서 몇 개 선택해라. 집중적으로 키우서 선택해서 프로그램 100개, 200개 만들지 말고 그야말로 대표적인 프로그램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써라.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화관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라.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적인 축제를 보면 백화점식 축제가 별로 없어요. 독일의 어터버 페스트, 별거 없습니다. 맥주 마시고 그냥 내내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리우 축제, 뭡니까? 그냥, 빨간 옷을 애들 왔다 갔다, 퍼레이드 하고, 놀고 하는 거잖아요. 뭐, 우리처럼 체험 부스 잘 만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래요. 토마토 축제? 없어요. 토마토 던지는 거 몇 개. 부스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토마토 맞았는데, 어디서 닦은 곳이 없어요. 닦을 곳이. 닦을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닦든가. 그래서 토마토 축제 끝나고 나면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뭐냐? 세차장이에요. 세차장. 세차장이 뭐 물을 뿌립니다. 그럼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축제 부스가 100개, 200개 만들고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문화부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주치의 활성화 기여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관광 목적지로서 좀 육성을 해달라 하는 것이 그런 가장 기본 방향입니다. 2010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축제를 지원하는 57개에서
맨 밑에 있는 예비라고 하는 걸 샥 걷어내고 위에 있는 걸 하나 올리고 대표 축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서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50에서 44개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면 선정위원이 축제를 할 때는 현장 평가위원이 있고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축제장을 직접 가서 교수님 두 분이 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평가 보고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줍니다. 이 평가위원은 축제장을 다 가요. 가서 직접 봅니다. 근데 원래 아멘 감찰하게 돼 있어요. 아멘 감찰. 근데 교수님에 따라서 아멘 감찰 하시는 분이 있고 명행 감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행이라 그래야 명함이니까 명행이라 그랬다가 예. 어떤 교수님들은 가서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현장을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꼭 평가 목적뿐만 아니고 또 조언도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언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 현장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평가위원들한테 현장 컨설팅을 좀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그 평가위원들은 초장부터 연락하고 오신 분이 계시고요. 초장부터 이걸 이제 명행 감찰. 그 다음에 다 둘러보고 이미 뭐 마음을 딱 붙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아멘 감찰이죠. 네. 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성향이.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존에 그 다음에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이 연달 12월 말에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선정위원이 전부 대학 교수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교수로만 이루어져서 대학 교수만 해가지고 뭘 하냐면 뭐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떠들어졌어요. 모 국회의원. 유명한 영화배우 엄마, 네.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의 엄마예요. 엄마가 거기 문화 뭐 무슨 문광위 소속이 위원인데 난리 친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교수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 바꿨습니다. 시민 선정위원을 교수, 영예인업계, 예술계, 작가, 언론계 이런 사람들로 해서 선정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사실은 선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언론계에 계신 분은 언론적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고 예술계에 계신 분은 예술계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죠? 여행업계는 여행계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고 교수는 학문적 입장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잘 합의가 잘 되는데 요즘은 선정위원회가 힘들어. 바빠요. 선정이 그렇게 그 다음에 등급별 지원이 이게 아주 사실은 사람 골탕 먹이는 제도인데 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계급정년 연령정년을 만든 거예요.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표 등급별 3회 끝나면 졸업입니다. 졸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대표 축제가 되고 더 이상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퇴우수 때도 등급별 3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우수에서 3회를 했어요. 3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걸로 우수 축제다가 최우수로 못 올라가면 3회. 그러면 끝나요. 정년입니다. 그 다음에 총 전체 지원이 10회까지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 지금 목에 달려있는 데가 많아요. 목에 달려. 가령 제가 지금 이제 통영 한산 대천 축제를 이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유망에서 우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몇 년째, 5년째 지금 유망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제 올해 못하면 이제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3년째가 돼버렸거든요. 올해 못하면 이제 졸업이 끝나요. 그냥 종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치게 되게 유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우수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난립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김제 지평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우수 와야 되는데 대표로 보느라도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낙차예요. 올해 안 되면 이제 완전 탈락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각지에서 난리가 나요. 자, 올해 연말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거 올려서 국회의원은 뜰 거고, 국회의원 힘이 또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명예대표축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축제 지금 현재, 뒤에. 네. 대표축제 선정 4개 이렇게 돼요. 올해 초에, 이제 작년 말에 선정된 게, 지금 대표축제 강진청장하고 전주인데 진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진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시겠습니다. 진주 유등축제입니다. 진주 유등축제인데, 이게 이제 2년차고 이제 올해 대표축제 한번 되고 나면 이제 3년이 되는데 일단 여기 딱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김제지평선, 하동, 야생차 한편 답도 아마 최우수가 3년째일걸요? 네. 이제 올해 어쨌든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대표로. 근데 저 위에가 지금 딱 아직도 1년 더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강진청장은
전라도잖아요. 그죠? 진주 유동은 경상도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 빠진다 그럴 때 누가 올라갈까요? 네. 이건 솔직히 요거는 오프도 레코드인데 지역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령 전라도 빠졌다가 전라도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금산 인삼하고 천안동 태령이 조금 약해. 조금 제가 봐도 약해. 근데 천안동 태령은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주 대표로 가기에는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화천 산천어는 강원도잖아요. 네, 여기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한 번도 안 줬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줬잖아요. 충남은 보령 있었잖아요. 충청도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쪽에 안동 있었잖아요. 강원도 하나도 안 줬어요. 화천 당연히 할 거죠. 강원도가. 네, 평창 동별이 떠들어갑니다. 그죠? 그건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가동. 네? 자, 축제 선정식 고려사항을 이게 중요한 점이죠.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향후 다가 발전 가능성이 축제해야 되는데 이게 딱 그게 아닙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킬러 컨텐츠가 뭐예요? 그 킬러 컨텐츠가 도대체 재미있는 거야? 확실한 거예요? 하는 거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알아요. 축제 소재 개최지역, 개최지 유사한 축제는 신비지역 없지 않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대표 킬러 컨텐츠가 뭐냐를 엄청 따집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도 그렇고 선정위원도 그렇고 그래야 그 축제의 킬러 컨텐츠가 뭐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 이게 축제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가령 미인 선발대회, 괴산의 청결고추미인대회, 고추미인대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춘향 남원 춘향계는 하죠. 아직 춘향 뽑죠. 네,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건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어줍지 않게 고추 미인 선발대회, 이런 거는 사과 미인 선발대회, 인삼 미인 선발대회.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가가지고 감점을 줍니다. 또 하나 연예인 보는 거. 그래갖고 이번 축제에 소녀시대가 온다더라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소녀시대가 와가지고 막 공연하고 난리가 났겠죠. 사람은 한꺼번에 왕창 몰렸죠. 근데 그게 당신 축제하고 전쟁이에요. 소녀시대가. 그럼 아예 인천같이 나는 락 페스티벌이야. 아니야 난 케이팝 페스티벌이야. 하면 되죠. 왜냐면 축제 주제가 아주 유관하잖아요. 케이팝 페스티벌인데. 예. 물론 그게 축제냐 공연이지?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제의 경기를 뛰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인천 락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도 지금 하는데,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에요, 인천. 어쨌든. 이거 안 된다. 또 하나, 과도한 기관장 인사말들, 이거 감점이라는 겁니다. 기관장, 제가 옛날에 안동 국제 탈출 페스티벌을 갔더니 평가를 하더니, 그냥 안동시장님, 요즘에 안동시장님이 그런 환영사를 하니까, 그 다음으로, 군수, 도지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위원장, 그 다음에 갑자기 그때 국제 무슨 전통 가맹국 무슨 대표 기관장 그때 다 온 기관장 다 인사시켰는데 40분 걸려요. 40분 동안 사람들 춥게 관람객들 그거 듣고 있어요. 40분 동안 끌고 있어요. 40분 동안. 그러니까 다들 뭐야 지치죠. 그러니까 뒤부터 빠져나가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 감정입니다. 그야말로 바로 가차없이 감정. 그래서 아예 많은 축제가 기관장 인사말이 없어졌어요. 기관장 인사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관장 인사말 하지 마세요. 네, 마세요. 그래갖고 뺍니다. 그래서 선포식 비슷하게 자 지금부터 안동 국제 탈출 페스티벌을 시작합니다 하고 시장님이 얘기하면 끝이에요. 끝. 그다음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그러면 감점이는 이거 0점 몇 점 차로 지금 최우수냐 우수냐 대표였는데 감점 안 되죠. 그 다음에 성과가 저조한데 지원해줬는데 여전히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빼야겠다. 관광상품 이거 도저히 내가 보기엔 관광상품화 될 것 같지 않다. 이거 빼야겠다. 이건 안 되고. 또 하나
한평 나비 축제가 갑자기 한평 나비 축제가 한평 뭐 반경 엑스포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한평 나비 축제를 하다가 엑스포 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엑스포는 축제 아니잖아요. 아니다.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평에서는 그 엑스포를 한다라고 해서 문화부에 가가지고 엑스포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평 나비 축제장을 싹 돈을 고쳐서 싹 조성했죠. 그런 다음에 그거 다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바로 또 축제로 바꿨습니다. 지금 한평 나비 축제에 다시 나비대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왜? 또 축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주 한평은 그 한평 군수님 전 군수님이 머리를 잘 쓰십니다. 역시 방송해 주시지만 더 달라. 기자 주십니다. PD 주시고 그렇죠. 다르게 뭘 달라요. 그 다음에 주체 기반, 지자체가 육성기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자부담을 많이 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 운영, 홍보가 적절하냐. 많은, 또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주차장이 좀 형편없다. 화장실이 좀 없어서 관광객이 너무 줄을 쓴다. 뭐, 남자 대 여자의 화장실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여자들 줄 서 있는 남자들은 프리패스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차장이. 그래서 김제 지평선 축제가 대표 축제가 될 만한 컨텐츠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안 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을 그 평에 엄청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한 8차선 도로 앞으로 빼면 될 텐데, 거기 도로 8차선 빼려면 시재원지역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국비로 해야 돼요. 근데 나라에서 그거 축제한다고 거기다 도로를 8차선 뚫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바퀴를 뚫었어요. 도와준다는 도로를. 그러니까 이쪽 축제장은 어차피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감춰야 돼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축제 관련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뜨리는 교수님들이 얘기하면, 교통이 좀 불편한 건 어떤 얘기죠? 재미 말씀드리죠. 교통이 불편해서 길을 쓰고 1시간, 2시간 계기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테니스인가 가는 거 아니냐? 그건 어차피 소비자, 관람객들의 어떤 선택상의 문제인데, 가령 시 재정이 취약하고, 장소가 뭐 문제가 되는 축제, 그런 동네가 꼭 그 1년, 며칠, 5일, 4일 쓰기 위해서 축제장에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말을 합니다. 가령 백양산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그럼 백양산 단풍이 유명한데 그 단풍 지구 계절 한 달 동안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백양산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유유시한 시설입니다. 그 땅이 전부 깔아놓고 주차장을 여기 동문제처럼 서쪽 주차장, 백합 주차장이 좀 만들어놨는데 보통 때 가면 뭐예요? 펑평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돼요. 네. 쓰레기 밑에 다 있어요. 등산객이 대충 못 보고요. 쓰레기 밑에. 그거 관리하고 돈 들어요. 근데 축제할 때만 내가 뭐 단풍 지만 한 달에 쓰느라고 하는 그거는 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 관광객 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은 사실 없죠. 관광객이 편안해야지 거기에 이게 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 가지 들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통폐와 구조적인 신청 우수화하는 거. 근데 이것도 좀 걱정인 게 있어요. 저기 충남 홍성에서 축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홍성 뭐 내포사랑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홍성에 유명한 게 대하입니다. 대하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홍성에 또 유명한 게 저기 천북에 있는 굴입니다. 홍성 천북 굴축제 이렇게 그 유사한 그 축제들이 이렇게 모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통폐합을 하자 해가지고 홍성에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걸 해가지고 한 날짜에 해서 통폐합을 해서 한 축제로 홍성 뭐 내부산 축제가 축제를 해서 했어요. 했는데 사실 축제에 분산이 된 거예요. 통합만 했어요. 겉으로. 근데 축제에 분산이 된 거예요. 가령 천북 대하는 대하 양식에서 먹어야 제맛이고 굴은 굴 잡는 데서 잡는 큰 공간은 공설운동장밖에 없고 그 공설운동장에 다 그 굴 들고 오고 대하 들고 와서 여기서 한다는 게 이게 이상해지죠. 사람이. 대하가 수족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하 먹는 거하고 진짜 그 바닷가 앞에서 먹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폐합을 할 때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지 않아요. 고려하면 그냥 아이고 저게 무슨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 그냥 다 합쳐서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제가 나주에 갔는데 나주 시장님하고 그 축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나주에도 뭐 몇 가지 축제가 있어요. 백호 축제 무슨 축제 있어요. 나 그거 한번 합사하고 왔대. 제가 뭐 하려고 했을 거예요. 장소가 다른데. 장소가 다른데.
그거 해봤자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하니까 그 대신 다른 축제보다는 어느 한 축제를 키울 생각을 하셔야지. 가령 백꽃 축제한다. 백꽃은 봄에 하는데 나주의 문화축제는 나주 영산문화축제는 가을에 해요. 그럼 가을로 몰면 백꽃 축제 아니고 배가 나올 때죠. 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백꽃이 아니고. 그럼 이상하다 해서 봐. 백꽃이 경관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는 각 시군마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창관평가 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관평가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쩌고저쩌고. 요거에 보고서에서 뭘 해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합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연초에.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걸 또 잊지 않고 들고 와서 그거 이 정도에 이거 잘 됐어? 하고 따져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뭐야? 지적했는데 안 들었네? 독불장군이네? 알았어. 좋은 점수 안 되죠?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외국 단체 관광객 모집시죠. 요걸로 짭짤하게 해놓은 데가 보령머드예요. 네, 보령머드도. 네, 보령머드 같은 경우는 10분 쉬고 보령머드 얘기해 주실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가시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죠. 비교해주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야 됩니다. 단순히 머드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문화성이라는 거는 아까 없다 그랬어요. 보령의 문화는 그거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관광을 위한 어떤 철저하게 관광 축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법은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니까 당장 외국인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주한미군이잖아요. 외국인. 그래서 주한미군한테 가가지고 주한미군한테 가서 사령관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초청을 할 테니까 공짜로 해서 놀고 와. 공짜로. 같이 우리가 될 테니까 공짜로 와. 그러니까 미군들이 더구나 여름에 하는 휴가철이니까 그거 괜찮아. 어차피 해석자가니까 미군들이 왕창 왔어요. 미군들이 오면 미군들이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군인들은 여러분 다 군인이셨잖아요. 군인들은 어떤 성향이 일단 군복 입혀놓으면 논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미군들 똑같은 거라고요. 그냥 맨 처음에 삐죽삐죽 하다가 몇 명 떨고 이렇게 밀어놓고 저랬더니 재밌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비키니 입고 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걔들이 하고 있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비키니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들어가고 막 재밌을 거. 구경꾼이 생기셨겠죠? 구경해야니까.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한두 명 드디어 나도 한번 내가 등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왕창 이제 거기 가면 야 미국 사람으로 가서 외국인들이 많아요. 비키니 입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들이 재밌잖아요. 계속 가겠다 해가지고 육수하고 육수하니까 미국 가족이 오고 미국 가족이 오니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던 여러 가지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그거 즐기러 오고 외국 관광객도 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동원된 거였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었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화천에서는 산천 축제를 할 때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 화천 산천 지역이 어떻게 알고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냐면 바로 외국에 있는 똑같은 유사한 가령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라든가 아니면 하얼빈의 빙등축제 이런 쪽하고 계율면에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을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외국 단체 관광의 모집 실적이고 그런 것들이 진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축제라고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잘 안 오죠. 유명한 축제 아닙니다. 그런데 보령머드는 그걸 성공하는 바람에 문화관광부에서 와 외국인들 많이 끌었다 해가지고 이제 대표 축제가 되고 그런 중에서 한번 우리도 축제를 할 때 외국인을 어떻게 어디 가서 데리고 올 거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보시다시피 대표축제하고 치유축제 8개, 우수축제 12개, 유망 23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축제 평가를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문화관축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선배 지원을 하는 이유는 결국 문화관축제가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관광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장 평가할 때 현장 평가위원이 와가지고 단순히 평가만 하고 샥 감사하고 평가 쫙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만나서 담당 축제 담당자한테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또 평가 보고서에 써서 평가 보고서에 올립니다. 그럼 그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듬해에 평가 보고서를 다 집약해서 결과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각 축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읽어봐가지고 뭘 고쳐야 되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또 그 다음 평가에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킬러 콘텐츠 완성도. 그전에는 축제의 킬러 콘텐츠에 대한 배치를 35점이었는데 2010년에 배정된 거에서 45점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 밑에 15점짜리 10점짜리가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70점 정도가 결국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거의 70점까지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실제로 이제 방목사가 85점입니다. 이 그만큼 킬러 콘텐츠다. 온통 평가위원이든 선정위든 맨날 하시는 말씀이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이런다. 근데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킬러 콘텐츠 하겠어요? 제가 통영 한산 대첩 축제 하는데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한산 대첩 재현이죠. 한산 대첩 재현이 킬러 콘텐츠예요. 근데 재현을 하는데 여기서 한 100m, 200m에서 재현을 하는 거죠. 안 보이죠? 잘? 처음 하는 거죠. 저기 서니까 바다 저기서 이쪽에 그 이순신 공원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저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한산 대첩판에서. 그러니까 멀리죠. 잘 안 보여요. 근데 똑같이 비슷한 게 있어요. 명당 대첩 축제가 있어요. 진도에서. 진도하고 저기 지금 진도하고 저기 사귀어 사는데 진도가 울돌목. 그러니까 울돌목 있는 데가 이쪽 해남 맞아요. 해남이 한데 거기는 물돌목이 좁고 그죠?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진도대가. 다리 위에서도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멀티비전을 붙여가지고 코앞에서 하니까 코앞에서 하면 저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한산대첩 축제는 그 멀떨어지는 그게 가장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맨날 성유순신이나 아니면 카리노래가 아니 이순신 드라마 있죠? 성유순신 말고 KBS에서 드라마 있어요. 불멸의 이순신.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불멸의 이순신을 봤어요. 거기에 얼마나 끝내줘요. 그죠? 완전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막 포탄이 날아가는 게 직접 그렇게 막 떨어지고 팍 이거 보는 사람이 한산대첩 축제 탄산대첩 재현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제가 멀티비전이라도 해서 좀 하라고 지금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금 배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년, 7년이라고 하는 제한을 둬서 한 축제가 마루발톱 해먹는 거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루발톱 안 해먹는데, 그죠? 대통령도 마루발톱 안 해먹는데, 무슨 축제가 마루발톱 해먹을 거냐? 그래서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좋은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마루발톱 해먹는 축제를 빨리 걷어내서 다른 축제들도 어떻게 최우수가 되고 대표가 되게끔 하자. 하는 것이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축제 운영 프로세스나 관련된 편의성을 좀 증가시켜라.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불편한 거, 그 다음에 각종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잘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다시 피드백, 후기를 올린다거나 사진을 올린다거나 하는 피드백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 또 관광객이 여행 상품에 대해서 지금 여행객들이 가잖아요.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 상품에서 이제 축제에 관련된 여행 상품들이 있어요. 각 여행사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잖아요. 가면 여행사에서 좋아하는 축제, 여행사에서 좋아하는 축제가 관광객을 많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행사에서 좋아하는 축제가 뭐냐? 관광객 모집이 잘 되는 축제고, 또 얻어먹을 게 좀 있는 축제. 얻어먹을 게. 그래서 여행사를 좀 무시 못하다. 이게 여행사 대표가 또 모여가지고 전쟁의 대표가 있으니까 여행사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영한다. 예전에는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문화관광 축제 선정하는 게. 왜냐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누가 분석해갖고 오냐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만들죠. 그죠? 축제 끝나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광객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해가지고 문화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문화부가 안 믿습니다. 왜냐?
틀림없이 현장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별로인 것 같은데 만족도가 7.0 만점에 5점 몇십. 거기다가 심지어 어떤 거가 있냐면 모 축제에서는요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 축제는. 왜냐하면 관광객이 돈 쓰고 할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성을 집어넣냐면 경제성 평가를 가지고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 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면 공헌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경제성을 할 때 뭘 막하려냐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강고등어하고 타라고. 그걸 1년 동안 파는 걸 다 넣었어요. 경제에 파는 걸로. 1년 동안 파는 걸. 논리는 뭐냐면 축제를 통해서 그 시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게 팔리거든. 그러니까 1년 내내 팔렸다. 이게 축제 효과 아니냐.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경제성 분석 회의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걸 이렇게 넣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축제 기간 동안 팔린 걸 따지는 건 그건 오케이 하겠지만 1년 내내 그걸 다 집어넣냐. 논리상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덕분에 축제 덕분에 이게 유명해져서 1년 동안 팔았다 이거. 그래갖고 수백억 나와요. 한평나비 축제도 맨 처음에 축제 2년 차인가 뭐 되는데 350만 원. 350만 원. 근데 어떻게 축제 2년 차, 3년 차에 350만 원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한평나비 축제가 이제 서해안 국도를 타다 보면 그 한평 들어가는 쪽에 대형 이게 있습니다. 그거 본 사람까지 포함할게요. 일설이네 일설. 절대로 한평 부근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씀 하죠 저한테. 그것까지 통합해서 350만이 된다. 어쨌든 그건 뭐 홍보 효과니까 왜냐면 몇백만이 와주니까 나중에 그래? 그건 되게 재밌는가 보다 하고 가는가. 어떤 마케팅의 어떤 그 요소겠지만 사실 그때 따지고 이제 신문에 공표가 났으니 곱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당 100단가 써보니까 한 2만 7천, 2만 원, 한 3만 원 나와. 3만 원, 350만 원 곱하기 하면은 가격 나오잖아요. 가격. 금액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화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만족도 안 믿습니다. 저도 이제 축제 평가 그런 거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럼 딱 하는 말씀이 뭐냐? 축제단장 과장님이나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의원님들이 딱 하신 말씀이 우리 이번에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 좀 어떻게 좀 잘 좀. 그거 저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자가 주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주는 거잖아요. 만족도. 설문에 좀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난감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디는 해갖고 와요. 어디는 해갖고 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수가 평가가 올라가요. 아무 생각해서 5점이 넘어갈 수가 없는데 5.2점, 5.3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안 믿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검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부터 지금부터 보는데 자, 선정위원회가 전체 평가를 하는데 책자가 각 지역에서 올린 책자가 이만큼 쌓여있지 않습니까? 책자가. 이걸 과연 선정위원들이 볼까요? 어느 선정위원이 이렇게 쌓여있는 평가서를 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책자는 언제 나오냐면 이듬해 2월에 나옵니다. 2월에. 평가 선정위원회는 12월 27일쯤이에요. 이걸 보겠어요? 일부 정리된 것만 보겠죠. 정확히 세부한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현장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평가는 사람 직접 가서 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문화관광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뒤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축소 유지 평가 개선 이건 당연히 지역주민 참여 시스템이나 지역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단체들이 몇 명 얼마나 참여를 해갖고 또 각 지역 동읍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참여하고 하느냐는 걸 다 따집니다. 이거 대단히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김제 식평설 축제 같은 경우는 식당에다가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마다 부스를 줘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끔 만들죠.
거기서 이제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이나 아니면 여성단체들 또는 어떤 거기 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자기 음식을 특산물로 이렇게 파는 부스를 만들고 외부에서는 일반 음식점 하는 상인들은 철저히 차단해서 딴 데 가서 하라고 축제장을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지역 축제에 주민들 참여하는 효과예요. 선정 방식은 아까 말했처럼 참관평가단. 이 참관평가단이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선생님들이 참관평가단을 해서 2인 1조로 움직이십니다. 그래갖고 한 분이 우리나라 축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모아서 봅니다.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당일 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관평가단이 미리 나 갑니다 하고 얘기하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싹 돌아보고 뒤에 가서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충주 무술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지금 교수 있는 용인대 교수 있는 오순환 교수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는 암행이에요. 먼저 축제를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 둘러보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나면 메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납니다. 암행이죠. 네. 만났어요. 만났는데 축제 담당 계장 팀장님이 술이 계셔. 취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죠. 나눴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평가를 이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요거 잘하셨는데 요건 잘하셨는데 요건 좀 고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구 화를 내요.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고치다 말아야 그 평가 위원회가 아닌데 네? 거기다 술을 탁 풍기면서 술 만약에 드실 수 있잖아요. 축제 때 당연히 술을 드시게 되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그러니까 제가 그럼 저는 잠시 술 좀 깨고 올 테니까 그 대신 제가 과장님을 부를게요. 아니면 뭐 다른 아니면 축제 담당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앞에서 이제 술 취하기는 계속 이제 막 뭐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서 나오려더니 야 소금 뿌려 이렇게 그걸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좋은 점수 나오니까 있습니다. 네. 한 방에 날아갔죠. 최후 숙제였다가 한 방에 유망하고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관평가단 제대로 안 하면 이분들이 또 고스란히 또 몇 분은 또 올라갑니다. 선정위원으로. 그러면 막 쌍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부에서도 옵니다. 문화부는 대개가 올 때 미리 연락하고 옵니다. 문화부 직원들은.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암행감찰이라 하면 안 되죠. 모든 공무원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뭐 교통경찰도 우리 지금부터 교통 단속합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화부들은 되게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면 잘 해주세요. 잘 해주지 안 됩니다.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잘하고 특히 이제 온다 그럴 때 아주 뭐 잘 되는데 잘 되는 지점은 좀 무고가 있을게 좀 앉아서 왜냐면 각 프로그램들이 쫙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아주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좀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되는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보면 열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열심히 그냥 축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든 어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침을 튀면서 우리 축제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막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라도 점수가 괜찮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해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무슨 술집을 데리고 가는 둥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감점시키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 축제장에서 이것도 맛있는 거 좀 먹이면서 먹여가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우리 축제 잘합니다. 우리 진짜 고생하고 우리 이런 친구들 뭐 왔으니까 우리 저 민간 단체에서도 이만큼 참여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그가 뭐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관광객 유치및 해외 홍보 실적. 이거는 뭐 딱 나와요. 특히 해외 홍보 실적은 관광공사에서 집계가 됩니다. 관광공사에서 다 집계가 돼요.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잘 또 협력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광공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좀 해외 관광객 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해외 관광객 좀 유치하자. 그렇게 관광공사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관광공사는 자기가 집계하니까 다리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경제학과 지자체에서 주관하잖아요. 이거하고 축제평가 만족도조사. 이거 지자체에서 아까 축제 곳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대학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만듭니다. 만들 때 요것도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고서 다 안 읽어본다는 말이에요. 다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 홍보 실적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몇 개 숫자 하고 청각평가란에 청각평가가 대단히 선정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걸 가지고 다 축제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종합평가 보고서가 이름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평가 보고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각 그 기준에 다 주죠, 책을. 책들을 다 주죠. 네. 뭐 혹시 읽어보신 분은 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가면 자료실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파일이 딱 떠있어요. 요즘은 책은 아니고 파일로만. 파일로 보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예, 맞습니다. 다 이제 행정관서, 전자정부 그런 얘기죠. 이제 선정 기준표를 말씀드릴게요. 자, 공통평가 항목 85%와 선택평가 항목 15%를 나눠주세요. 85점, 15점. 전체 백점을 100점.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축제의 특성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콘텐츠. 이 축제가 과연 지역의 문화성을 잘 반영한 킬러 콘텐츠. 그러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다른 프로그램, 다른 타 축제와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거에 과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어떻게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축제 소재가 과연 특이하고 매력이 있느냐. 결국 이 대표 킬러 프로그램, 킬러 컨텐츠가 뭐냐 하는 것이 이 점수에 대한 대책이고 45점이나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당락이 등급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킬러 컨텐츠에 대한 두 번째가 공통평가 항목의 두 번째가 축제 운영이죠. 여러 가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느냐. 가령 축제 공무원들이 매년 바뀌냐. 축제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바뀌냐. 아니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저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오는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보고서를 쓸 때 보면은 축제 담당 공무원이 잦은 이석,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 그만큼 여기서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교육해야 돼요. 어느 축제를 갔더니 자원봉사자가 쫙 있어요.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다 이걸 띠르는 아니면 이 T로 이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있는데 이렇게 축제 이런 부스 여기 뭐 부스 있잖아요. 프로그램 부스나 아니면 무슨 뭐 안내센터 부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서 뭐 노닥거리고 있는 봉사들도 있어요. 노닥거리고 이거 교육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면 평가위원들이 딱 가다가 그거 보면 감정. 자원봉사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뭐 자원봉사해주고 뭐 안내해주고 축제를 안내되는데 애가 혼자 막 앵앵거리고 오는데 자원봉사 옆에 지나면 휙 지나가요. 그러면 감정. 자원봉사 교육에. 그 다음에 시민 모니터링 제도. 모니터링. 시민들이 제대로 모니터링을 잘 한다. 그 다음에 뭐 접근성, 뭐 방역. 어느 교수님은요. 지금도 지금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모든 보고서에 항상 교통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만 떠드는 교수님. 주차장만 떠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뭐 그런 분이 걸리면 만약에 평가위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방법 없어요. 근데 뭐 다 옆에 얘기를 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 배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 배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령 공간 배치 이건 뭐 사실 축제 기획에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많은 축제장들이 어떤 공간 배치를 갖고 있냐면요. 이게 메인 무대예요. 이쪽에 뭐 음식, 여기 체험, 여기는 뭐 안내센터, 여기 뭐 체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쭉쭉 하다가 메인에서 공연을 띵까띵까 하면 여기 왕한테 몰려서 여기는 한산해 버리고 안동 같은 경우가 이래요. 그래서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기가 다 한산해져요. 싹 빠져. 그러면 여기다 죽은 것만 여기서. 근데 그때 평가위원이 왔어요. 공연장만 왔다 갔다 해요. 저쪽은 다 안 놀아. 재미없다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하루 축제 15일 동안 평가위원이 계속 앉아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천 쌀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설봉공원의 공간이 이렇게 메인도를 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공간마다 전부 뭐예요? 그래서 각 공간마다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누가 책임을 맡아요? 가령 이천의 예술, 예능, 그 다음에 여기 책임을 맡아요. 여기는 뭐 들소리 애들이 막, 여기는 뭐 갯돌 애들이 막, 요거는 무슨 이천의 무슨 뭐 인형극 뭐 하는, 요렇게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각자 알아서 움직여요. 빡빡빡빡. 관광객은 가다가 여기서 놀기도 하고 저기서 놀다 보니까 각 공간이 다 살아나요. 바글바글. 그러면 평가에 딱 봤을 때 요거 딱 봤을 때 여기 빡빡할 때 여기부터 한산하잖아요. 공간이 죽어버렸죠. 여기는 봤더니 여기도 하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에 왕창 500명이 모여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각각 공간에 50명씩은 모여앉아 있어요. 이거 다 300명이죠. 6개 공간이니까. 이거 500명이 앉아있어요. 훨씬 많아. 근데 실제 축제에 가보면 어디가 더 많아 보이냐면 이게 완전 대박 터진 것처럼 보입니다. 300명인데도. 너무 적나요? 5,000명을 하죠. 500명. 여기 3,000명밖에 안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펴글박하다. 이게 바로 축제 공간의 위장이죠. 축제 공간을 저렇게 소위 말하면 효과적으로 이걸 잘하는 건지 호흡을 하다가 이걸 잘하게 만든 게 바로 김예식. 그래서 저는 안동 국제탈출 페스티벌하고 김예식 축제하고 물론 국제탈 안동은 대표 축제고 이거는 최우수지만 어디가 좋으냐면 저는 김정도 재밌다고 했어요. 왜? 카공에서 사람들이 다 놀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았죠. 근데 안동은 왜? 한 곳에 왕창 탈출이라고 하지만 딴 데서 썰을 잡아요. 이게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평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참여,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역 주민 참여 시스템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게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인 축제, 조직체. 전부 공무원이 다 하냐,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냐, 아니면 전문적인 축제를 해서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점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점이나 평가에 따른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거예요. 아마 또 강화시켜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당한 게 어떻게 경제가 갖고 가느냐, 15점. 그래서 85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평가 항목으로 15점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의 지역 축제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각의 15점이니까 여기서 물론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제의 특성이 달라요. 금산, 인산 축제같이 특산물을 활용하는데 하동 야생차 문화 축제가. 그 다음에 전통 역사. 이거는 뭐 우리 남원 춘향제 뭐 이런 것들은 뭐겠죠. 문화예술을 봐야 되나? 남원 춘향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생태자원, 경연 이렇게 이제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각각에 맞춰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게 한 목적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 참여가 제대로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자에 생각하자면 약간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어 하느냐, 어떤 축제의 주제하고 잘 접근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가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겁니다. 그죠? 필러 컨텐츠.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문화축제가 이제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변화되고 있다. 축제 지역이 예전에는 관주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민간 또는 민간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화천의 산천축제는 맨 처음에 관주도를 했다가 건강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단법인 안에서 민간이 순수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만들고 그 민간 단체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거기에 총감독을 두든 어쨌든 아니면 거기에 사무국장을 두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움직이기 하고 김제식 평생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조직위원회에 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유지분들이나 좀 밖에서 활동하시는 대외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축제 공무원들이 뛰어요. 근데 김제식 평생축제 같은 건 독특하게 공무원들이 진짜 쎄빠지게 하는 축제입니다. 쎄빠지게. 그래서 가령 부스, 그러니까 체험 부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를 또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MQ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나무 박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직단으로 올리고 막 이럽니다. 이거를 저는 누구 몇 킬로인지 왜 맡기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멋지라고 예,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에서 와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아비 있잖아요. 코스모스 벽리길 쫙 만들면 허수아비 옆에 만드는데 그거 다 읍면동에서 와가지고 허스모스 싣고 읍면동 사람들이 와서 그거 허수아비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각 민간단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공무원들이 어쨌든 새빠지게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짓는 것도 아주 열심히 잘 져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은 축제 담당 공무원분들을 죽어나죠. 그죠? 관리만 합니까? 뿐만 아니고 축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신 뭐 시설과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도시과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녹아나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딱 가서 여기 부수나 요 부수 다 못질하고 해야 되니까 못질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공무원 돼가지고 못질하려고 공무원 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고급 두뇌를 가지고 못질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애양심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공동 운영 체제를 잘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민간 단체로 이임을 해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화부도 그렇고 많은 축제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축제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이 아까 말처럼 요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면 요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외국인들이 또 한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은 요게 좋을 것 같고 인도 사람은 뭐가 좋을 것 같고 미국 사람은 뭐가 좋을 것 같고 일본 사람은 뭐가 좋을 것 같고 야 말레이시아도 오면 말레이시아는 뭐가 좋을 것 같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프로그램이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보면 프로그램 수가 뭐 많습니다. 50개에서 심지어 100개도 넘는 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축제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킬러 콘텐츠가 뭐냐는 의미는 서로 같아요. 자꾸. 그 많은 자판 백화점 차렸으니까. 그러다가 프로그램 수가 실제로 다양화되고 막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는데 그거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오히려 프로그램 수를 줄이세요. 과감히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게 축제의 성패를 가는 거죠. 자원봉사자를 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제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쓰는 그 시민들, 주민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운영하는 그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제 홍보인데, 이게 이제 홍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홍보가 되게 중요하고, 뭐 홍보 1위는 역시 한명나비 축제인데, 어쨌든 이 홍보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축제를 열 때 홍보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축제가 몇 달 전부터? 언제부터 하세요? 남은 언제부터 하세요? 3개월. 어떤 데는 한 달 전부터 하는 데가 있고요. 2달 전부터 하는 데가 있고, 3개월 전부터 하는 데가 있고. 네? 1년 내내 하죠. 네? 자, 축제 홍보를 제가 이번에 통영하는데 통영 아직 본격적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했지 이제 한 달 전부터.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 홍보는 아주 예전부터 사전 홍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제는 축제가 끝나자마자 축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고생했어 하고 3일 쉬어요. 일단 축제 간다는 공무원이 3일 한 5일 쉽니다. 5일 딱 쉬고 나면 그 다음에 펜만 딱 붙여 D-360 축제 담당 공무원 쉬는 날은 딱 5일이에요. 축제 끝나고 5일 딱 쉬고 그 다음에 D-360이라고 앞에다 한번 붙여놓고 그때부터 해마다 뜯어가기 시작해요. 320, 359, 358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죠? 그러다 벌써 한 6개월 정도 홍보하죠. 그러니까 사전 홍보는 해외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은 반응이 늦으니까 해외에 가서 뭐에 참석한다는 뭐 한다는 한 축제 한 5개월 전, 6개월 전에 사전 홍보 자료가 나와요. 5월만 되면 벌써 사전 홍보 자료가 나와요. 아직 프로그램 결정도 안 됐는데 사전 홍보부터 쭉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조직적인 축제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혹시 연계 홍보 하시는데 원계 홍보 하세요? 누구랑? 한두 차례 해본 적이 어디랑? 고랑
하천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국민은행하고 손 잡았어요.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이 야 우리 축제장에 50만 명밖에 오는데 너네 와서 카드 유치해라. 그리고 국민카드 쓰면 우리가 할인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국민은행 전 지점에 우리 포스터 깔아줘. 그리고 5천만 원 내라. 그 축제장에 그 전부 깃발 걸잖아요. 그거 다 국민은행이 줬어. 국민카드. 카드 사. 그러면 일단 예산 축제 예산 중 5천만 원 걔들이 내줘서 해. 그 다음에 그거 와서 해라. 축제장에 우리는 뭐 한 20일 한다. 20일 동안 와서 해라. 그거 쓰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국민은행 전국의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죠? 거기에 홍보물이 쫙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생각하세요. 적어도 우리 축제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축제가 됐잖아요. 됐으면 기업체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기업체 스폰서를 받아서 걔네들한테 그리고 협약이잖아요. 협약. 그래서 제가 전에 현대카드라든가 현대카드가 문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현대카드. 그래서 현대카드하고 붙여서 한번은 내 군대가 충주하고 내 군대를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아는 장관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 지점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대구 지점장으로 나가 대구 본부장으로 나간 장관을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혹시 지역 축제 중에서 우리랑 현대카드하고 명기할 만한 게 있으면 소개해달라. 물론 경상도 지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계 축제, 그래서 기업체를 끌어들여 스폰서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축제 성과는 우리가 콘텐츠 만들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축제 성과할 때 가장 축제 전문적인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대하고 결국 스폰서십. 그것이 축제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 축제들은 뭐야?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취약하죠. 취약합니다. 축제 예산도 이제 국토비 지원이 점차 그냥 국토비 지원이 많은 말수록 점수가 좋아지니까 국토비 지원 포션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문화부에서. 근데 이 국토비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늘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십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성과는 뭐 나름대로 이거는 문화부의 한 얘기니까 문화부의 한 얘기입니다. 경영 마인드가 투자자의 파괴 효과를 지금 또 교류를 한다. 그래서 아까 경제성 분석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경제성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죠. 중요시 여기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그동안 여기까지 매년 20, 60조씩 돈을 주는데 그 효과가 뭐냐? 그 효과에 대한 인식, 효과에 대한 측정이 돼 있냐라는 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문감이 그러니까 문화부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투자 대비 파괴 효과가 어떤가를 갖다가 따져보겠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으로 분산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관광이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지방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관광객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만큼 서비스 마인드가 제고됐고 또 했다. 또 축제라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관광시설처럼 수백억 수천억을 내는 시설이 아니고 불과 20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도 적어도 50만 명, 20만 명 이상 되는 그리고 수백억의 어떤 지역적 경제 파급,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관광 상품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축제가 아주 준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해서 각각의 관광 사업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화관 축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방금 과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 차별성이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만들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문화부에서, 이거 문화부에서 방금 과제를 얘기한 거예요. 문화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축제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래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기록이 자꾸 작다 보니까 축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동 문제 탈출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때까지는 그 축제단장 공무원이 거의 10년 동안 축제만 하는 공무원이죠. 지금은 사무국으로 옮기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공무원보다는 민간 조직을 위약을 해서 민간 조직에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우리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걱정스럽게. 바로 외국인 관광객 보는데 수용 혜택가 되어 있지 않는다. 제가 한평을 갔더니 한평에
지역 관광 그 네트워크, 한평에 지역관광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까 지역에 축제 담당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관광지, 관광시설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한평 남해 축제가 대성공을 얻어서 1년에 300만 명, 400만 명 되는 관광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많이 해가지고 한평 남해 축제에 사람이 왔는데,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한평 남해 축제 보고 나서 한평에서 자고 가든가 먹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전부 목포로 가더라고요. 목포. 그래서 한평 남해 축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목포, 심지어 완도까지 가더라고요. 자, 화천 산천축제 축제 기간 동안 약 140만 명, 130만 명의 사람이 오는데, 그걸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화천 사람이냐? 아니에요. 춘천 사람이 돈을 번다. 왜? 화천에 잘 곳이 없어. 차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춘천에 가서 잔다 말이죠. 그러니까 춘천시에서는 앉아서 돈을 벌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천에서, 야, 우리 축제하는데 춘천에 좀, 우리 화천 산천축제 그 홍보 간판 좀 깔자. 춘천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자기 축제 다니는데? 그래, 춘천이 오케이! 깔아. 그 앞에 뒤에는 가평도 요즘 먹고 살아요. 가평도 오케이 깔아. 왜? 내가 다 먹어. 화천은 한국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축제 기간 동안 주말 되면요 막 마을회관 빌려주고 그래요. 저도 가끔 마을회관 빌려서 갑니다. 마을회관.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없으니까 전부 춘천하고 가평에서 춘천이 큰 도시잖아요. 춘천이 먹고 좋아요 춘천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춘천에 또 뭐 뭐야 막국수 닭갈비 먹으러 가니까 춘천 경기가 살아나요. 춘천은 입이 이렇게 찢었어요. 화천은 입이 찢었지만 솔직히 가슴이 아프죠. 가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 바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축제 때문에 기반시설을 호텔 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호텔 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해외 홍보.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관광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게 주먹만 할 것도 없어요.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축제 킬러 컨텐츠 개발이 중요한데 이 킬러 컨텐츠 개발을 혼자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획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맥히시 전문가라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컨설팅된 부분에서 심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 예술단체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들이나 아니면 의회들과 이런 사람들의 심각한 반대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안동 탈춤에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체험부스 100개가 넘는 체험부스를 씩 돌아서 보고 그 다음에 공연 몇 개 보고 쓱 가더니까 체류 시간이 기껏해야 2시간 3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2시간 30분 뭐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탈을 전부 쓰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탈을 쓴다. 그럼 탈을 쓰면 어떻게 익명 쓰기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놀면 알아서 막 논다. 그래서 과감하게 100가지나 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다 과감히 걷어내고 진짜 안동 탈이라고 하는 탈은 결국 대학과 그 다음에 어떤 일탈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장안한 지역원으로 만들자. 결국은 반대도 있어서 못했습니다. 안동대학교 교수님들도 나서갖고 얘기를 했지만 안동에 바로 문화예술단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히 프로그램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감히 한번 틀을 깨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천안의 흥타령이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흥타령의 가격이 틀을 깨는 타령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야말로 하는데 이걸 그야말로 사람들이 궁금해서 함께 띵가띵가 놀 수 있게 프로젝트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축제죠. 울산 고래축제도 그런 걸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래만 얘기하다가 술고래 붙이니까 깜짝 놀라고 뭔 소리가 앉아있냐 울산 시민을 전부 술고래로 만들 수천백으로 만들려고 하냐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술판을 조금 벌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조금씩 틀을 깨기 시작하니까 한번 어느 순간에는 틀을 깨는 것들을 하나 도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시고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위약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구성할 작업들을 하십시오. 기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제도, 그 다음에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일부 축제장의 일부 공간들 또는 아까 김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축제장의 오는 옆에 호수아비를 꾸미는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내 지역, 내 마을, 내 읍면, 동 여기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의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참여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360부터 시작하셔갖고 체계적으로 4동 홍보부터 4부 홍보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관광 프로그램 만들 때 얘기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홍보 기법도 사실 톡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근산인삼 축제에서 인삼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긴삼하면 환장을 하니까 중국에 아주 그냥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마케팅을 합니다. 양양 송이 축제는 송이 하면 아주 환장을 하는 팀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바로 직접 비행기가 뜹니다. 양양항으로, 양양공항으로. 지금 양양공항 폐쇄했나? 그리고 예, 일본 사람들, 일본, 그래서 양양 송이 축제에 가면 일본 가면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송이 사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로 특화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표적 시장을 정하고 표적 시장에 적정을 합니다. 우리는 A부터 Z까지 1세부터 100세까지 다 커버한다. 이런 관광 상품은 세상에 존재할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축제의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조밍을, 제가 말하면 누구를 타겟해서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국의 유산축제와 자매결혼 하세요. 뭐 국내로도 하시죠. 자매결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매결혼 한다는 건 서로 뭐냐면 교환하는데 특히 외국 축제하고 교환을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 북경, 사포로 이렇게 북경이겠죠. 중국하고 펄빈이죠. 펄빈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의 수영에서는 외국의 홍보나 안내판 이런 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 프로그램 어느 축제를 가면 6시만 되면 땡!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축제가. 그 왜 6시? 아니 축제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6시간 되면 술이라도 먹고 놀아야 되는데 6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퇴근을 한다. 공무원이니까 퇴근한다. 퇴근. 그러면 그게 무슨 그거는 관광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이 그만큼 중요하죠. 진주 유동축제가 솔직히 원래 개천의 축제 시작했지만 유동축제가 지금 더 커서 지금 대표 축제가 된 건데 유동축제의 가장 핵심은 킬러 컨텐츠가 뭐예요? 다음 주에 등 띄우는 건데 6시에 퇴근하면 유동축제가 되겠습니까? 그전 돛담배 축제지? 그렇잖아요. 6시에 땡 했으면 유동축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간에 불을 켜고 쫙 띄우니까 난리가 나. 거기에 사람들이 팍 반응을 해요. 이렇게 밤에 불 쏴주려고 이러면은 네? 불 피우고 뭐 네?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먹어주다 치면 그냥 사람은 헐랑 이거잖아요.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만이에요. 자,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선정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등급이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무수히 얘기한 거예요. 킬러 컨텐츠. 그것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두 번째, 축제는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교육적인 목적도 다 좋아요. 교육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도 양반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역사와 전통이 돼요. 제가 양주시에 지금 축제 담당 축제에 무슨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에 뭐 지금 제가 무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양주시에 뭐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별산대가 있어요. 별산대 때문에 아주 요즘 아주 골머리 쑥. 별산대 공연을 하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별산대 공연을 하는데 옛날 얘기, 옛날 왕 있고 임금님 있고 뭐 양반 있는데 근데 요즘 양반도 없고 왕도 없는데 그 얘기 열심히 해봤자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냥 상소리죠 하면 웃겠지만 뭐 별로 내용이 없는 거죠. 제발 좀 현대에 맞게 해라. 그게 MBC 마당놀이에요. MBC에서 하는 마당놀이국 하는 것들 현대에 맞게 해서 현대를 통찰하자. 그렇게 하는데 안 해요. 왜?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이거예요. 천표. 그건 박물관에서 하는가 아니면 정기공연에서 하는가. 축제 때는 지금에 맞게 세상을 신나게 풍자해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축제는 너무 재밌어야 된다. 현대에 맞게. 그 다음에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공간이 다 함께 살아나야 돼요. 저런 형태의 미음자 형태의 공간을 지향하십시오. 향이 아니고 지향. 저렇게 공간을 어떻게 잘 구성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즐거워서 님이 즐겁죠? 공연하는데요. 공연을 해요. 공연해서 뭐 산대노래하고 뭐 이거 하는데 더워요. 더운데 이제 풍물배가 쫙 놀아요. 노는데 더워 죽겠어. 땀이 삐질삐질 나죠? 그러니까 인상이 확 굳어졌어요. 남도 음식집 갔더니요. 음식집에서 그 앞에 남도 음식 대축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길놀이 하고
풍물 패들이 하는데 거기서 치는 양반들이 지치니까 힘드니까 인상 팍팍 찌고 띵띵 치고 있어요. 그 앞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안쓰럽지. 재미있는 게 아니고 안쓰러울 뿐이에요. 그럼 관광객이 그 뭐하러 치고 있지? 그거 안쓰럽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만들려면 뭐예요? 그런 거 잘하는 젊은 애들 갖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가끔. 안성에서 그런 건 같은데. 안성 동아대학교 동아대학이라고 동아방송대학이라고 거기 애들 투입했어요. 애들이 일단 젊잖아요. 또 지들 놀기가 신나잖아요. 막 웃으면서 깍깍거리고 막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죠. 얼마나 귀여워 애들이 그렇게 뜨니까. 그러니까 같이 판단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죠. 전문가를 키우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전문가 키우고 그다음에 협력체계 스폰서십을 하는 그 다음에 등급은 현장 평가위원 에서 시작되니까 현장 평가위원이 모시면은 마음을 움직이시죠.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뒤에서 뭐 돈을 준다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뒤에서 뭐 아니면 어디 교정 같은 데서 있거나 그런가 이러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고 내가 얼마나 이 축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있다는 걸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반드시 평가위원들이 마음을 움직이죠. 평가를 좋게 받으면 등급 선정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단 대표 축제는 정치적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최우수까지는 현장 평가위원들을 잘 꾸어 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안 되면 이것으로서 첫 번째 시간을 다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생각하셨다가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니까 그 전에 좀 제한테 질문을 앞에 것도 하시면 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